6월 소비자 물가가 4.4%나 상승했고 6개월 내내 4%의 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탓은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2.7%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성장 일전도 정책이 경제 안정을 이렇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정책, 실기, 고환율 정책, 단속 위주의 부적절한 대책 등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인식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좀 희생하더라도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물가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계이자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 대책을 병행 실시할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외환 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안정이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KBS 수신료라든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은 인상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유류세를 인하하고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축은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만 부산에서 만난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대책은 나오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마저 파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에서 대통령은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성역 없이 조사를 하겠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파행시키려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 7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전원이 증인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직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충정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폄하를 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인의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야당 간사 우재창 의원을 형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재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지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고발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저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꾸준히 민생 진보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천시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민생의 큰 화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속속 정규직화를 단행해왔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독려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노원구, 관악구, 광산구, 경기 성남시 이런 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행해왔습니다. 오늘 부천시청도 그 방문도 그 일환입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고 대통령도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당감 새시장 바로 650m 지점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해서 당감시장의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하는 부산 당감 새시장 롯데마트 입점 경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파견해서 그 입점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번에 서민경제 위협 실태 및 지자체 반민생 정책 관련해서 부산 민생경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 정치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최선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싸우는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한상대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입니다. 6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민정수석을 바로 법무장관에 임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이런 고위의 인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정라인에 배치해서 속속 터지고 있는 정권 말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친인척 비리, 이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친 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판을 짜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5기 인사로 이명박 정부의 4대 사정권력,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모두 TK 고대 인맥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이 TK 고대 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인사 때 신용이라도 했던 지역안배나 출신학교 고려 이번에 아예 이런 것은 묵살해버렸습니다. 또 만일 권세진 법무장관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장관 17명 중에서 6명 30%가 넘는 숫자가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 채워지는 해전문 인사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그동안 권세진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내 이른바 소장파들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 이러한 잘못된 오기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홍준표 대표나 청와대 참모들이 이야기가 법무장관은 대통령 비서니까 대통령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 임명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법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일 텐데 헌법 모독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94조는 행정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총리의 제청권과 중요 국정 현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장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해괴한 논리의 근거로 미국의 장관들도 세크리터리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다른 장관은 용어로 세크리터리로 부르지만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도 법무장관만큼은 어토니 제너럴로 부르지 않습니까? 법과 정의를 맡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법무장관만큼은 다르게 취급하고 다르게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 이 최측근에 있다는 이 참모들의 천박한 헌법에 관한 인식과 또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는 정치로 자꾸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한상대 총장 후보자도 검사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충성파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지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병역 면제를 받은 경위와 사유에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보면 청와대는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언론이 취재한 같이 운동을 했던 동기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인사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에 있어서는 아예 인선 기준에서 청와대가 도덕성 기준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뽑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병역 문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최측근 핵심부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실을 확인했지만은 정권 실세들이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한 비호와 은폐로 일관해온 결과가 지금의 저축은행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와 같은 권력 실세들의 비리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특혜 인출에 대해서도 수천억, 어떤 언론 보도로는 1조 원 가까이 인출했다고 하는데 찾아낸 특혜 인출은 85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적인 브로커라든가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우리 야당이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인사들이나 한나라당의 권력 핵심 실세들 국회에 나와서 떳떳이 증명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최근 새롭게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대표도 절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나라당은 우리 당의 의원들을 무더기로 물타기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위험부담 무릅쓰고 저를 포함해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으로 당이 증인으로 요청한 현역 의원 1명 전원이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밝히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말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하자면서 국조특위의 우리 야당 간사인 우재창 의원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야당 간사를 고발해놓고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권력형 비리 이것을 도대체 규명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은폐하자는 겁니까? 한나라당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저축은행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또 그러한 책임에 따라서 국가가 져야 할 책임 부분을 분명히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만약 결백하다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그래서 국민에게 그 결백을 증명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재헌절입니다. 재헌헌법은 헌법은 정체성이고 또 국민의 명령, 국가의 명령입니다. 재헌헌법이 우리 헌법의 가장 원형을 담고 있고 서해 9번의 부더기 개정이 있었지만 87년 개정된 오늘의 헌법이 재헌헌법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벌개혁 관련해서 당이 119조 특위를 발족한 것은 우리 민주당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헌법 18조에는 이익 분배 균점권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시장 경제를 명무로 한 것이고 이 맥락에서 오늘의 헌법 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이 그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한진중공업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황제 경영, 지배하되 책임은 티끌만큼도 지지 않는 무자비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불법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짓밟는 이 황제 경영의 잔인성, 이것이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국회에 대한 능멸과 국민 무시, 청문회 여야 합의로 한 것도 바로 처벌인 황제 조남호 회장의 행태가 바로 재벌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희망버스로 이어져 나갑니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내 목에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그리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반로입니다. 부산 시내 곳곳에 가면 절망버스 중단하라는 관변단체 구호가 난무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관변단체 같은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고 부르며 버티는 수구보수 세력이 엄존합니다. 그에 반해서 김진숙 씨를 지키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잘려나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양심을 걸고 참여한 희망버스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이 공식적으로 이 희망버스와 전면 결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숙 지키기에 당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지금 한지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설 특공대를 고용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된 인력들을 고용해서 85호 크레인과 똑같이 쌍으로 움직이는 84호 크레인에 박스로 사설 특공대를 태워서 85호 크레인에 접근시키고 그리고 김진숙 씨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벌이라고 해도 사병을 양성하거나 사설 특공대를 고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폭행보다 집단 폭행이 가중처벌이고 특히 조직폭력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일 사설 특공대를 투입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조남호 회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경찰이라든지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행장을 가진 집단관에 의해서 행사돼야지 자신이 멋대로 고용한 특수부대 출신 사설 특공대를 사용해서 김진숙 씨를 침탈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긴장된 나날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당 최고위원회 알펜시아에 가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85호 크레인 앞에 가서 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같은 재벌의 황제 경영자의 인권 침탈과 사설 특공대 사용 유혹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내대표 교섭 창구를 통해서 지금 지연 연기되고 있는 환경노동위 청문회, 조남호 회장 청문회 우리 홍영표 노동위원장 노동위 간사가 무진 애를 씁니다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는 배째라식으로 버티기 때문에 도저히 상임위 차원에서는 돌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원내대표님께서 특별히 이 한진 청문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MBC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그 진주 창원 MBC 통합을 포함해서 최시중 방통위원회가 또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입장 대신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일기 방송통신위원들도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당으로부터 규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천된 방송위원들께서 보다 당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주와 창원을 MBC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는 청와대 언론특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매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MBC는 보도는 물론 보도 장악은 물론이고 제작, 라디오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노조도 무력화시켰다. 이제 김재철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언론특보의 언급입니다. 김재철 사장 체제에 대한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MBC 지금 19개 지방사가 있는데 대개 40년, 50년 됐습니다. 지역의 경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정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이 MBC를 경제 논리 그리고 김재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일방적으로 강압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 MBC 경우에는 흑자라는 MBC입니다. 이것을
창원에다 갖다 때려붙이려고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무산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릉 삼척 통합, 또 충주 청주 통합, 이게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일 방송통신위원회 그 산하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이거를 처리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언론단체 또 언론 노조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단식농성,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주 MBC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내년에 정권 연장 그 기도 속에서 그 MBC를 장악하려는 그런 정치적 기도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 방송위원님들 또 중심으로 어쨌든 당 지도부도 여기에 결합해서 이걸 막아야 한다. 특히 우리 당 출신 방송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저는 밝히도록 우리의 뜻을, 지도부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인가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말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서 혼선을 주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죠. 원내대표는 그 주민투표를 직접 적극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들도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또 같은 인물도 지금까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저는 참으로 무능력한 여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능력한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 소속 서울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도 정하지 못하는 정당은 집권당 자격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당은 그 무상급식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당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원래는 찬반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단계적 실시와 전면 실시로 이렇게 둔갑을 한 상태입니다. 찬반으로는 승패가 명확관화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서울 시민을 상대로 사수를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당하게 무상급식에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단계적 실시를 하고 전면적 실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시차의 문제지 찬반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반을 단계적 실시라고 사수를 써서 주민을 속여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장이나 한나라당은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저축은행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특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 일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제대로 되지 않자 혹시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진상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방해 때문에 증인 채택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욕을 좀 먹더라도 국정조사를 아예 무산시키거나 최소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심지어 제1야당의 특위 간사를 고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이런 이해 못할 태도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의혹들은 대부분 언론에까지 보도되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조차 다루지 못한다면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한 그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검찰 조사와는 다르게 진상을 규명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이나 하고 고소 고발이나 할 거라면 여야는 뭐하러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까? 여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휘둘려서 싸우는 모습만 보인다면 여도 야도 함께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그야말로 맞불 작전, 물타기 작전으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참으로 껄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정말 이번에 진상조사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정말 떳떳하다면 양당이 요구하는 핵심 증인 전원을 채택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 여야 모두 국민을 맨 앞에 놓고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었죠. 대통령도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는데 결국 유야무야 시간 벌기 작전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수책으로 전락한 이런 마당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정조사마저 유명무실해진다면 1차적으로는 정권의 책임이겠습니다만 여야 또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한나라당의 잘못된 태도와 행태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제정신 차리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부산 저축은행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금융개혁의 단서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행보가 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무장관 임명 동의 그리고 주민투표 당 차원에서의 총력 지원 8월 임시국회에서 FTA, KBS 수신료 인상 등 민생 사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민생을 향한 개혁인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자율, 전월세, 비정규직 등의 분야에서 친서민을 향한 정책 드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홍준표식 개혁조차도 정경련 등에서 반발하고 보수 진영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조금의 온정적 보수주의조차도 설당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타협해서 영국 보수당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19세기 후반의 정치가 디즈레일리 수상을 벤치마킹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디즈레일리는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에 제국주의자이기도 했지만 영국 내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당이면서도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은 정치인이고 또 개념 없는 영국의 보수당을 철학 있는 보수당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이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또 당연히 보수당에서 소수파이면서도 귀족 중심, 가진 자 중심의 몰락하는 영국 보수당을 서민과 노동자, 중산계급과 대화하려는 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국 보수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보수당의 태도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 내에서 복잡하고 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온정적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통합되고 세련된 진보의 파트너로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검토해 볼 것을 홍준표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치사한 투표, 불법 투표, 위법 투표, 위장 투표, 기만 투표, 낭비 투표, 정략 투표라고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본질은 점점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어느덧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로 뒤바뀌면서 마침내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이런 기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먹던 밥을 도로 빼앗는 이런 못된 심보의 투표를 우리 사회가 방치하는 한 아이들 바깥고 어른들이 투표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지속하는 한 주민투표는 반교육적 투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비서라고요? 청와대 비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고요? 법무부 장관을 해본 사람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예컨대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아무개 이렇게 법원 판결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이 비서일 뿐입니까?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저를 채택하자고 지금 한나라당이 요청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어젯밤에 제가 봤습니다. 무슨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합니다. 이 아니면 말고식의 이 정신 나간 짓이죠. 한나라당은 실오라기만한 근거라도 내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우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젯밤에 제가 트위터에 올린 제 글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듣고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나라당이 다른 중요한 증인들, 민주당이 이용하고 있는 증인들을 받아들인다면 저도 증인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증언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한진 중공업 문제 지금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회사 측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듯한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3차 희망버스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조차 그동안 경찰이 봉쇄해 왔습니다. 이런 경찰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해 말에 한진중공업 문제가 한진중공업 부당 정리해고 문제 불거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나름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도 그제뿐만 아니라 초기에도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최고위원들 몇 명을 포함해서 당원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내 특위 또 환경노동위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은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더욱 열심히 나서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회사 측의 강제 진압 저지를 위해서 의원 보호단을 구성해서 당장 현지에 파견하십시다. 둘째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들과 당내 소관위원회, 노동위원회도 있고 또 5대 노동현안 특위도 만들어져 있지요. 이 위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합시다. 물론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정리해고 실태,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또 관련 법과 판례들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해결 방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확정하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원내 지도부는 이 한나라당이 무산시켰던 국회 청문회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단지 누구를 불러서 야단치는 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심층적인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듣고 이런 등등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야권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한진중공업이 아닌 다른 노동 현안, 또 중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국민들 뇌리에서는 좀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문제, 이런 중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날치기 국회,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날치기 국회, 또 불법 도청 방탄 국회로
삼을 모양입니다. 한미 FTA 북한 인권법 KBS 수신료 인상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의 1차적 당사자이자 책임자이면서도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은 경찰 수사에 불응하면서 국회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같은 민생 현안은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희태 의장에게 8월에는 의장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8월 임시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미 FTA는 투자자 물가 제소, 역진 방지 조항 등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준 동의를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제재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법 문제도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문제들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졸속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법상 원래 8월 국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 현안, 예컨대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물가 대란이라든가 한진중공업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국회가 아닌 한 8월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내 지도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의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내일 진주 MBC와 창원 MBC의 합병 심사를 거쳐서 모레 20일입니다. 7월 20일 통폐합 승인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 창원 MBC 강제 통합은 진주 창원 MBC 강제 통폐합은 대다수 지역 시청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10층 의견 청취 과정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합병에 따른 서울 MBC 소유 지분 변동은 방송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 창원 MBC 통폐합을 졸속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MBC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지역 언론을 말살하는 제2의 언론왕법 날치기 강행 처리 사태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은 박수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은 물가고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느닷없이 통일세를 만들어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이런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간담회를 하지도 못하고 익명으로 유령 기자 간담회를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고작 대통령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나 부르고 통일부 장관은 아무런 정책이나 전략을 제시도 못한 채 북한이 붕괴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빌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입니다. 통일은 대북 정책이 효과가 발휘되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평화적 통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통일의 추진 전략이고 또 통일 추진의 방향입니다. 만일에 한반도에서 만일에 북한에 있어서의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게 되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전쟁의 위험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유출, 북한 난민의 대량 엑소더스, 이런 경우에 북중 동맹관계에 의한 중국의 북한 접수, 이런 등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통일세를 50조 원을 새로 만들어 적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물가 대란을 잡아야 할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는 8.15에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복원, 개성관광의 복원, 남북 국회의담 개최 등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대특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촉구를 하고 또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비전과 또한 정책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뜻깊은 재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MB 정권에 의해서 이 고귀한 헌법적 기본 가치조차 마구 훼손되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피 흘려 수호했던 민주주의는 현 정권의 독단과 독선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했고 시대 상황을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려놨습니다. 그 결과 무자비한 촛불집회 탄압과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같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같은 이런 파행적인 인사정책은 결국 대포폰,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공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실세들이 전행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헌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는 너무 복잡하고 폭이 넓고 그래서 지식인들조차 정확히 잘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는 국익을 침해하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숨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조항들은 우리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헌법과 충돌하고 있고 헌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ISD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 그 다음에 내집 방지 조항 등등. 우선 ISD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투자 유치국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변화시켰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이 ISD 규정을 보면 중재 회부될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중재를 걸면 이 투자 유치국은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위원회가
애매한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재위원들을 기속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관들이 아닙니다. 양국의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시킵니다. 또 보상도 현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법에 의하면 현금 보상이 아니고 채권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만은 현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다르게 특혜를 주고 있고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집 방기 조항은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은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고 우리 공공정책에 필요가 있어도 다시 후퇴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 국가로서 전체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우리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기초에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경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되면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미 FTA가 우리 헌법 가치와 충돌하고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덕여대의 옛 비리재단 쪽 인사들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거 정의사로 선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분위는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정상화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영남대 분쟁에서는 이 원칙을 따랐지만 이번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옛 재단에 불려했기에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사분위의 오세빈 위원장은 동덕여대의 그 옛 비리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인 동인의 대표 변호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이라도 맡게 된다면 오 위원장은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사분위에서도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사분위는 동덕여대 분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영남대, 조선대, 상지대, 대구대 분쟁 등에서 비리재단 편을 들어주면서 본연의 책무인 분쟁 조정은 내팽개치고 옛 비리재단의 소유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분위의 비리재단 옹호 결정은 정부 여당의 비리 척결을 통한 사학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학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등록금 인하 약속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그저 헛공약이고 거짓 공약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분위 논란부터 정리하고 사학개혁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MBC에서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송계 인사들이 출연을 거부하는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규정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방송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방송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규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칼디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일본 공무원들에게 칼기 이용을 금지한 이후에 또 이런
엉뚱한 그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절대 모독에 맞겠다. 또 일각에서는 안내해서 우리가 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잘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함으로써 국제 분쟁 지역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인 해결책은 독도를 우리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에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삶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서 다시 이런 논란이 없게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이 경제 지표들 또 가장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출생률이 가장 낮은 광역시입니다. 평균 수명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짧은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이, 인생 지표도 가장 낮은 도시가 바로 부산시가 되었습니다. 정치하다 못해서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명색만 제2의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유독 여러 가지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현안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원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산 문제에 대해서 각종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지방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적 문제 해결의 접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의 활동을 기대하고 저 역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